안녕하십니까. 12월 2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1일이었죠.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낙연, 3위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환에 이은 대선 후보 1위, 그 영향입니까?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들이 모여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쑥밭이 됐습니다. 오늘 이승윤 지검장, 또 그 밑에 1차장, 2차장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1차장, 2차장은 사표를 낸 게 확인이 되고, 이승윤 지검장은 현재 하루 휴가를 냈고, 아직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사표를 내기 위해서 연금 이런 것을 알아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위를 막기 위해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곧바로 이용구 변호사, 이 이용구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일 때 선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용구 변호사를 후임으로 바로 내정을 했습니다. 4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죠. 이용구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징계를 강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먼저 여론조사 RN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이 24.5%, 그 다음 이낙연 대표 22.5%, 이재명 지사 19.1%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RN서치 조사로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제는 지지율, 최선두 자리가 서서히 굳어지는 게 아니냐. 앞으로 또 더 올라갈 부분이 많다. 이낙연, 이재명이 정체를 보이고 있고, 윤석열이 더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의 기환, 윤석열의 대선 후보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내용이 나왔은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맡아서 많은 말썽을 잃었죠. 그런 부담, 또 지난 이 검사들의 대대적인 이 반발에서 서울중앙지검도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간부 평검사 할 것 없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승윤과 1차장, 2차장을 성토를 했죠. 그 영향인지, 또 이 4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에 지금 검사 2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위촉을 받아서 그 부담감이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장, 2차장이 사표를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승윤 지검장은 지금 오늘 연차 휴가를 썼는데, 급박하게 이승윤 지검장도 지금 연금을 알아보는 등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의 반발, 부담, 그 다음 윤석열 징계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가 겹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차장, 2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사표를 내기 전에 이승윤 지검장을 찾아가서 동반 사퇴하자, 이런 얘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사표를 낸 데 이어서 이제 많은, 사실은 조남관 차장도, 대검 차장도 모두가 다 지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친정부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윤석열 징계 부분은 이건 검사 본연의 자세로 이건 너무 위법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추미애가 잘못됐다라는 부분, 결국 추미애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표를 내든지 지금 여러 가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징계위를 열긴 해야 되는데, 열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는 지금 징계위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 징계위원이 7명입니다.
이 추미애는 자기가 직접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빠지고 이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고 그다음 장관이 이제 임명하는 그 7명의 위원들이 징계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모두가 지금 징계위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 가지로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징계위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될 법무부 차관부터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용구 변호사는 뭐 대표적인 친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때부터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고요. 조국과 뭐 추미애와 같이.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공수처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공수처 준비단장까지 맡았던 사람이고 초대 공수처장으로도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 징계에 아마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징계위원들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 혹시 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기피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명단을 달라라고 했는데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 뭐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이 명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징계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동안 부당 위법한 것이 수없이 드러났죠.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거론이 됐고요. 이런 요인들 이것 때문에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겠느냐? 연다고 하더라도 뭐 해임 결정이겠죠. 해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폭풍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징계위가 열린다는 건 얼토당토않다. 지금은 추미애를 경질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만약에 윤석열 징계위를 열어서 윤석열을 해임한다면 문재인 정권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 공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 들어볼 만한 말이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 마지막 공격 수단으로 징계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4일 윤석열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징계위원들이 허수아비냐, 징계위원들에게 또 반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다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죠.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게 뭐 절반 이상도 아니고요. 전원이 합의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추미애의 그 감찰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징계위원들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다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인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지금 전 국민들의 또 전 검사들의 지탄을 받을 사실은 이런 일들을 징계위원들이 왜 하려고 하겠느냐. 지금 징계위 구성부터가 힘든데 징계위원을 겨우 구성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당에서는 지난 행정법원의 판단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의 판단이 아니고 단지 그 직무 배제를 시킨 것이 적당한지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해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그것은 중징계, 해임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죠.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이 결정이 되면 제가 하겠다는 뜻이죠. 윤석열 총장은 해임이 결정이 되면 또 검찰총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게 될 테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1위로 굳건히 굳혀가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2위와 차이가 나는 1위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해 갈 조짐입니다. 해임이 된다면 이제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이 벌어지게 될 테고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반문재인과 새로운 이 문재인 정부가 파괴하고자 하는 이 헌정 질서, 이걸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현상으로 집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싸움은 시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